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위대한 경험 전수, 초특급 독서 체험, 사람책 도서관! 안녕하세요. 사람책 도서관을 통해 인사드리게 된 북외도서관 유사서입니다. 사람책 도서관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경험을 책을 읽듯 이야기로 전달하는 도서관을 뜻하는 말인데요.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빠밤! 영어로는 카운셀링. 1950년대 본격적으로 도입. 이 분야 전문가의 고용 증가율 70% 상승 예상.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지만 전문가에게 받아야 효과가 입증된다. 개인 신상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를 경험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 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이 전문가가 고용 증가율이 높다? 심리적 문제를 치료한다. 심리적 문제. 영어로 카운슬링. 뭘까? 아! 상담! 맞습니다. 오늘은 상담 중에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인 심리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화면 보시죠. 한자로 서로 상, 이야기 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한다. 세계 2차 대전 때 심리적 장애를 가진 병사들이 속출했고 그로 인해 전투력 손실을 야기.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 상담가 임상 심리학자들이 병사들의 심리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일이 많아짐. 상담 심리학은 1950년대 초반 미국에서 전문적인 학문 분야로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마음의 질병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더 필요한 심리 상담. 심리치료의 프로, 요즘 아주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으로 위안이 되어주시고 특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고민과 고충을 전문적으로 위로해주시는 오늘의 선생님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심리상담사 우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유튜브에서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따라고 하고요. 막 이렇게 퍼니하게 웃긴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유쾌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상담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이라는 것을 받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전문적인 상담이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상담이나 상담센터마다 전부 다 상담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기 전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을 먼저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상담사가 미리 내담자의 정보를 알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 만나게 되면 무엇이 힘들어서 여기를 오게 됐는지를 기본으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앞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되는지, 또 어떤 것을 도와줄 건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작업을 맨 처음에 하게 돼요. 그런 것을 구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가는 시간을 첫 회기 때 보통은 갖게 됩니다. 근데 보통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어색할 것 같다. 상담사랑 둘이 앉아 있는 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셔도 상담사가 알아서 끌어내고 알아서 질문하고 계속 말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아마 어색한 순간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좀 되게 막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담이 좋은 상담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 검증되고 좋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좋은 상담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수련의 절차를 정규적으로 밟은 사람은 그건 기본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양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심리상담 전공을 했다. 혹은 어떤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은 어디에서 제공해주는 자격증인가.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물론 절차를 정규적으로 다 밟았다고 해서
다 이 사람은 좋은 상담사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또 반대로 절차를 정규적으로 밟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상담사로서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력을 확인하고 그 어떤 수련의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상담을 하다가 정말 나도 알지 못했던 되게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공부를 이제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치료의 길로 인도하기가 본인 스스로가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다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하고 또 어떤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잘 맞는 상담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지적인 사람, 응원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딱 그 정도의 사람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분석해주고 해석해주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상담사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센터에 가시면 먼저 저는 이런 선생님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뭐 시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데는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상담사가. 그래서 아마 선택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상담 선생님들은 다 좋으시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내담자가 좀 어떻게 미리 자기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이제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담사에게 말한다기보다는 받기 전에 먼저 선택할 수 있을 때 본인이 어떤 상담사를 선호할지를 잘 미리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나는 지지하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런 거는 친구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아마 선생님에게 직접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의 상담사님들이 다 이제 좋고 맞춰주시는 상담사분들이 많으신데 그럼 반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가장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상담을 받을 때 피해야 하는 상담사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피해야 하는 상담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상담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이 직업을 선택하셨겠죠. 근데 너무 이제 인기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돈의 유혹이 있다든지 하면 약간 사람보다는 돈을 우선에 두고 자본주의적인 자세로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사람은 변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피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우선이 되는 순간 마음이 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마음이 통할 수 없으면 치료에 진전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상담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직업인 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선택했다는 거는 아예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물질을 쫓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담 받으실 때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저 사람 날 돈으로 보는구나 이런 의심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신뢰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심리 상담을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심리 상담도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은 부부 상담도 있고 청소년 상담도 있고 뭐 군인 상담, 성 상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있잖아요. 네. 이제 각 분야별 상담하시는 분들을 배우신 분야나 취득하신 자격증들이 좀 다 다른 걸까요, 각자? 자격증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특성화된 부분, 더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에 두고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술치료, 음악치료, 뭐 노인상담, 청소년 상담, 아동 상담, 더 내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중점에 두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자격증도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딱 거기에만 그 부분만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가 자격증 중에 청소년 상담사가 있다,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청소년에 대해서만 전문가고 다른 건 잘 모른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사 2급을 따기까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일단 대학원 졸업 이상이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상담의 이해가 전부 다 있어야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실 때 내 문제에 대해 특화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전문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나를 다룰 수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 한 분야에 특화된 분이 그 분야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네. 네, 기본적으로 다 이제 심리 상담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다 있으신 상태에서 네. 그 분야를 조금 더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그것도 이제 국가 자격증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음. 근데 임상심리사도 상담을 다 배우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보통 검사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임상심리사가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다른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개의 자격증을 이렇게 중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많이 하는 MBTI 같은 실험이나 이런 걸로 많이 상담을 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MBTI는 사실 우리가 상담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는 검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무료로 인터넷에서도 네, 우리끼리 맞습니다. 막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굳이 임상심리사를 불러서 하지는 않겠죠. 대신에 이제 다른 검사들이 있어요. 뭐 부모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MMPI라는 그런 검사도 있고, 뭐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전 그리고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정신과 의사분들이 해주신 상담이 있고 심리 상담사님들이 제공해 주신 상담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분의 상담이 어느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정신과나 심리상담이나 둘 다 사람의 마음을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지만 처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곳이거든요. 근데 그중에는 정신과에 가서 상처받았다. 상담도 안 해주시고 되게 기계적이고 이렇게 너무 짧게 대화하고 나오게 돼서 너무 상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신과는 상담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 약물을 처방해주는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에 가서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거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수준인 거예요. 진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증상을 잠깐 듣는 것뿐이지 그건 상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별로 이렇게 들어주는 태도가 아닐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상담은 들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분석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인도해주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료 시간도 완전히 차이가 나죠. 상담은 진료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런데 둘 다 필요한 게 약물 처방해 주시는 정신과 선생님도 치료를 하다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계되어 있는 상담사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약물은 호르몬을 조절하고 뭐 이런 안정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인지나 생각을 바꿔주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나의 어릴 적 큰 상처나 트라우마를 바꿔주지는 못하거든요. 그건 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파생된 심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담을 병행해서 받도록 선생님이 인도를 해주시고 그중에 어떤 병원은 상담을 병행해서 하는 병원도 있어요.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몇 번 예능이나 이런 데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하시는 병원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상담을 배우시거든요. 정신분석 쪽으로 배우시기 때문에 그런 데를 원하신다면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또 상담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다가 이 사람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다라고 상담사가 판단이 되면 이제 연계되어 있는 병원으로 리퍼해서 약물 처방을 받도록 합니다. 대체로는 자살 위험이 큰 그런 우울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같은 것은 약물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고비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 가지만 약물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되게 정신과 약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히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죠. 감기약을 먹으면 졸리고 그렇죠. 소염제를 먹으면 속이 아프고 피부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 위산제나 뭐 유산균이랑 같이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신과 약도 먹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어요. 살짝 멍해질 수 있겠죠. 졸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그걸 먹지 않아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파괴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약 먹고 살짝 멍 때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시적인 거니까 치료 과정 중에 잠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부작용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약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모든 부작용은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맞춰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계기로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평소에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전 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되게 까부는 사람이었고 개구장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지는 않는데 저는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문제죠. 대인관계 패턴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친밀감이 있는 관계를 잘 못 맺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제 속마음은 되게 사랑하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잘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사가 되기로 한 거는, 일단은 저는 상담을 처음부터 전공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 20살 때 대학 갈 때부터 난 상담사 돼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전공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저희 아버지의 권유로 넌 상담해보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혼자서 공부를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새로워 보이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연을 듣는 부평구 청소년들 중에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심리상담사로서 자질이 있다. 심리상담사의 자질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네. 일단 저는 센서티브한 사람이 상담을 잘 한다고 배웠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은 말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상담을 혹시 받으시게 될 때 너무 의식하게 되실까 봐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상담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은 다 상담이에요. 근데 센서티브한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보거든요. 그래서 다 캐치하고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목소리 톤에 이런 빠르기로 말을 하는지 이걸 다 캐치하면서 대화하는 거지, 근데 얼굴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센서티브한 사람은 이걸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탁탁 다 들어오는 거예요. 천부적으로 이렇게. 천부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성격이에요. 제 영상에도 있지만 예민한 건 나쁜 게 아니다. 예민한 건 능력이고 특화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상담사는 예민하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타고나도록 뛰어나고 이 사람의 모든 행동과 옷차림새, 얼굴 표정 전부 다 자동으로 다 캐치가 되면서 사람을 좀 더 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공감 능력 같은 것도 좋은 기술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요즘 진로 탐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청소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심리 상담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심리 상담사가 될 수 있을까요?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자격증이 필요한데,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상심이라고 하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이런 데서 제공해주는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보통 대표적으로 따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부 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추천하죠. 국가 자격증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청소년 상담사, 인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공신력 있게 공인된 상담사로서 활동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2급 이상을 따실 거예요. 네.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좋은 상담사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교수님으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거든요. 자격증을 한 10개 이상 따도 상담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네. 진짜 국가 자격증 싼 거 한두 개만 딱 땄는데 끝내주게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본인이 얼만큼 스스로 공부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얼만큼 실습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타고나기를 관계를 잘하고 센서티브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뭐 여자친구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글씨로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씨로 인터넷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를 글씨로 네. 배운다고 해서 연애를 잘하지 않는 것처럼 상담도 그냥 이렇게 사람을 딱딱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이고 다이나믹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간에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실습하고 책 본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타고나기를 좀 관계를 잘 맺고 이렇게 예민하게 잘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 좀 편안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상담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격증과 뭐 학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상담사는 아니고 네. 이제 그런 경험과 지식은 높을지언정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센서티브함과 그런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되지 않아 있으면 좋은 상담사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럼 직업으로서의 심리 상담사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심리 상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